수사는 치밀하게, 불법에는 가차없이 범죄로 인한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오늘의 별별 경찰 김지훈 경위를 만나러 갑니다. 출근 시간 서울 중부경찰서. 오늘의 주인공인 김지훈 경위가 몸담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강력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부경찰서 강력 3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지훈 경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력팀은 무슨 일을 하나요? 저희 강력팀은 이제 절도 사건, 강도 사건, 살인 사건, 이런 마약 사건이나 보이스피싱 이런 좀 처벌 수위가 높은 강력 범죄 사건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들을 이제 보통 저희가 받아서 CCTV를 보든지 아니면 탐문 수사를 하든지 수사 기법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서 검거해서 사건 처리를 하는 부서라서 같은 형사지만 업무가 조금 약간 다른. 서울시 중구를 그 관할 구역으로 하는 중부경찰서. 신고 출동이 꽤나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아예 없을 때도 있는데 많을 때는 뭐 5번, 6번 나갈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급하게 피해자분께서 뭐 돈을 주려고 하고 있다. 그럴 때 이제 지구대 경찰관 분들은 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복 입은 형사들이 출동해가지고 주변에 잠복하다가 그 돈 주는 상황을 캐치해가지고 검거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주로 여기서 하고, 요즘은 이제 녹음이나 녹화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따로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조사를 받거나 뭐 그렇게 하죠. 그 순간 전화 한 통에 갑자기 분주해진 사무실. 국민은행 KFC 먹고 있는 거 맞죠? 네네네네. 혹시 모르니까 소감 하나 챙길게요. 번호 빼고 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따라가 봅시다. 핸드폰으로 뭐 지령받고 있는 것 같다고, 카톡으로 지령받으면서 인출하는 것 같다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모두 내려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찰관인데요. 피해 보신 분 혹시? 파출소에서 연락 받고 있었어요. 네. 지금 4,000번은 뽑았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갖고 오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이미 현금 1,200만 원을 송금해버린 상황. 일단 한 번 준 거죠. 한 번 주고 1,200만 원 준 거고, 지금 계속 돈 달라고 연락이 오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멈춰야 돼. 더 이상 이제 이 사람하고 연락할 필요도 없고, 좀 이따 어차피 우리가 같이 가서 조사 받을 건데, 얘들이 깔라고는 어플리케이션 있었어요? 비행기 모드에 지금 바로 일단 이거부터 입금해. 도로 입금해놔요. 일단 인출했던 현금을 다시 입금하고 같이 경찰서로 이동해 피해자 진술을 받기로 합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과 팀장님의 대응이 추가적인 네, 네, 피해를 네. 막을 수 있었던 상황. 사무직원이 첫 번째로는 응대를 잘했고, 아 네네네네. 실제 검사를 사칭한 범인에게 본인의 이름이 적힌 체포영장을 받아보면서 마음이 다급해졌던 피해자. 뒤늦게 후회해도 이미 벌어진 일.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한시라도 빨리 범인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물어본 후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자, 전화가 처음에 왔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고 하면서 무슨 이상한 공문하고 법원에서 나온 구속영장을 보여줬다는 거죠. 구속영장에 본인 이름 써 있고, 네네네 됐어요.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본인이 보관 중인 돈이 적법한 돈인지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확인한 거죠. 네. 마지막 단계는 작성한 조서가 본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지장을 찍는 일. 본인 이름 쓰고. 작성된 조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해요. 다 되셨고,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검사라고 본인한테 전화 온 사람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중국이나 필리핀 해외에 있어요. 010으로 전화가 왔잖아. 뭐 외국인 명의, 불법 체류자 명의로 떠도는 유심을 얘네가 사서 유심을 한 20개, 30개씩 꽂을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전화를 이 중계기에다 거는 거지. 그러면 이 중계기에서 그 전화가 가는 거야. 해외에서 전화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010으로 우리나라에서 전화를 건 것처럼. 그래서 검사라는 사람을 우리가 잡으면 좋겠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곡차곡 수사를 밟아 나갈 거고 일단 제일 급한 거는 본인한테 돈을 받아간 이라는 사람 그 여자를 최대한 우리가 추적해서 검거를 할 거예요. 이 사람들 대부분 검거가 돼. 근데 문제는 이거 검거가 돼도 그 1,200만 원을 이제 돌려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돌려받거나 피해를 보상받는 게 중요한데 경찰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기관이지 이 사람한테 돈을 줘라 말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소송을 하셔도 되고 형사보상 청구를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이 알아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누군지를 모르면 내 피해 보상을 그 사람한테 청구할 수도 없잖아. 모르면. 범인을 검거하는 거를 최대한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담당 형사니까 한테 뭐 수사 과정이나 중요한 거 있으면 그때 전화를 한번 드릴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일단 들어가시면 되고 놓고 가는 거 없죠? 그 절대 전화 받지 말고 전화 무조건 다 끊어버리고 핸드폰을 한번 초기화를 시켜요. 그리고 절대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정부기관은 돈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절대로 돈을 인출하거나 돈을 어디로 보내달라, 돈을 어떻게 보관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아시겠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뭐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어떤 여성분이 돈을 받아갔다고 진술을 하셨는데 그 여성분이 실제로 피해자분을 만나서 돈을 받아가는 장면이 확인되는지 확인되면 CCTV로 계속 하나하나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검거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찾아온 점심시간. 오늘은 구내 식당을 이용하기로 한 강력삼들. 식사 시간이 곧 휴식 시간이지만 많이 드세요. 밥 숟가락을 들 때조차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다고 하네요. 오늘 공직이시잖아요. 네. 식사하다가 네.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버리고 나가야죠. 밥 버리고 나가야죠. 밥 먹는 것조차 긴장의 연속이 그거는 이제 모든 경찰관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출동을 나가야 되는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면 그건 당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경찰관이 그렇습니다. 오후 일과의 시작. 출동이 있으면 있는 대로, 안 나오면 없으면 나올 때까지 없는 대로 보는 하루가 바쁘게 돌아가네요. 지금 그냥 무작정 이렇게 틀어놓고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범인이 이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여기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보고 안 나오면 또 반대쪽에 가서 또 한 3시간, 4시간 정도 보고 최대한 볼 수 있는 부분은 다 보는 거예요, 저희가. 예, 그 분석이 아니고 그냥 정주행입니다. 그냥 CCTV 막 얼굴을 확대해서 딱 안면 인식을 해서 누군지 알아내고 이런 기술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봐서 일일이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갈 때까지 혹은 그 사람이 본인의 어떤 신상 정보가 나올 만한 행동을 할 때까지 계속 CCTV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사건에 적게는 20-30개, 많으면 100개 이상 또 보기도 하고요.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방화 사건이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갔어요, 피해자가. 그래서 여기 서울 중구에서 강원도 횡성까지 CCTV로만 추적해서 검거한 적이 있었는데 횡성까지 3일 걸렸습니다. 3일 동안 전 강력팀 직원들이 CCTV 하나씩 그때 한 1,000개 넘게 본 것 같습니다. CCTV만. 앞에 핸드폰이 많은데 예. 지금 이것은 무전기고요. 네.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상황 시스템 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획이라고 하는 건데 무전이 들어와서 어떤 신고 내용인지를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업무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업무용 핸드폰 따로 지급된 겁니다. 저는 아무래도 김병찬 살인 사건 때가 이제 김준 반장님 같은 경우도 연가셨어요. 저녁에 이제 그 김병찬이 타고 갔던 차량이 뭔지 특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지훈 반장님이 그 차 뒤에만 보고 차 종과 연식까지 이제 딱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걸 얘기를 하고 바로 이제 연가를 반납하고 이제 바로 출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구까지 내려가서 그 다음날 바로 달고 왔거든요. 실시간 되면 집에 가고 싶거든요. 업무 끝나면 집에 가고 싶고. 근데 여기 있던 선배는 당직 끝나고 난 다음 날인데도 자꾸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고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는데 사실 지금도 이해는 안 가요. 근데 그 정도로 정말 자기 일에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선배고 되게 배울 점이 많은 선배입니다. 지금도 많이 배워가고 있더라고요. 다른 팀원들도 인터뷰 한 번씩 해볼까요? 이제 10년 되었는데 재밌는 사건도 많았는데 구축 빼기 사건이라고 술 취한 사람들이 구축해주면서 현금 빼가는 사건인데 이제 거의 노숙자 분이셨어요. CCTV에서는 추적하다 보니까 강남에서 이제 케이크를 사드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인적 사항이 나와서 이제 검거를 했는데 대단한 사건은 아니지만 그런 사건에서 보면 사람이 보이는 게 다는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 사건이 좀 재밌었어요. 네. 같은 팀으로서 지금 4년째 같이 근무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특진을 했는데 건설로드 사건을 수사를 해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 사건을 할 수 있는 우리 경찰서에서 형사는 김준 형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도 능력인데 아무래도 의지거든요.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을 좀 많이 포기하면서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드물거든요. 보통 지금 들어오는 사건들 처리하기도 바쁜데 그런 의지에서 정말 좀 압도적인 형사 같아요. 좀 배울 게 많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서울 중부경찰서 강력 3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강민 경감이라고 합니다. 네, 건설 현장에서 그 영세한 그 하청 건설 업체들을 상대로 노조 활동을 빙자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금품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우선은 피해자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건설 현장에서 건설 업체들은 공사 기간이 곧 돈이고 비용이기 때문에 공사를 방해받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방해하러 오면 돈 얼마 주고 이렇게 이제 피해를 당함에도 자기네들이 진행하고 있는 다른 공사 현장에서 또 보복을 받을까봐 진술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현장에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진술을 받아내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도 지금 수사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거를 이제 근절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시는 건 이해는 가지만 저희를 경찰 한번 믿어주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진술을 해주신다면 좀 저희가 더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근절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형사 업무를 시작한 지가 이제 8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업무를 좀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자기 발전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교육학 전공인데 교육기관에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앙경찰학교나 경찰교육원이나 수사연수원에 이제 강사로 가서 후배들을 가르친다든가 뭐 그런 업무도 해보고 싶고요.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위험할 때 시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경찰. 국민 안전을 위한 경찰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별별 경찰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